인생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얼굴도 되게 정직하십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수와 함성이 리액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까 평일에 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띵동 띵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택배인가 싶어서 빨리 이렇게 보니까 택배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긍정적인 몸매, 빠글빠글한 파마, 우렁찬 목소리, 동장님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장맞이 나야 인생 살만하다 그럽니다. 우리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간장, 고추장, 된장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지 음식 맛 납니다. 그 동네의 맛은 뭐냐? 동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거야.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쫓아나가서 어머 동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딱 했어요. 고개를 안 들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쪽을 쓱 보면서 하는 소리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래. 178에 80kg를 육박하는 덩어리가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는데 동장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 언제 들어와요? 저 사람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땡땡땡땡땡땡 1805911 주민등록번호 바코드가 딱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저녁에 들어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안쪽을 쑥 훑어보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사람 있으면 다시 올게요. 이렇게 중년의 남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리액션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중년은 말입니다. 풀을 청 늙을 노예 중간에 낀 세대가 중년입니다. 푸르름이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는 게 바로 중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과도 맞서야 되고 비바람과도 마주쳐야 되고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버텨내야 되는 게 바로 중년입니다. 우리 40과 50 사이 40과 50 사이 이제는 해야 할 사랑을 다하고 쉬고 싶은 나이, 아직도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나이, 우연이든 인연이든 착각의 숲에서 만나 필연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나이, 가난하다고 그리움이 없겠느냐고, 가난하다고 사랑이 없겠느냐고. 40과 50 사이에 홀로 선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쓰러진 술병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다 인연이 있어 다시 만나면 외로움은 네가 만들었다, 그리움은 내가 만들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깨를 툭툭 치는 나이. 마음이 닮은 사람, 그런 사람. 그냥 스쳐 지나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고 짧은 40과 50 사이. 여러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50대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50대 남성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제하려는 행위는요, 전기가 가득한 압력밥솥에 계속해서 불을 떼는 행위하고 같다. 결국 이게 터집니다. 결국은 터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대 50대를 정말 정신없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대 50대를 뭐라고 정의했나 그러면 사오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40대 50대를 정신없이 버텨야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사오정입니다. 회사에서 잘려, 거래처에서 부도 맞아,
집에서 존재감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 뒷담하고 엄해하고 항상 나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40대 50대는 정신없이 버텨야 되는 시대 사실은. 그런데 40대 50 회사에서 잘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고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못 쉬어. 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산업 현장에 가서 나를 써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력서를 들고 달려가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40대 50대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가면 호주, 본적, 뭐 가족관계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오정들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쓰냐면은 본적 누굴 말이요? 호주 가본 적 없음. 신장 2개 다 튼튼함. 수상 경력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 수상 총리제가 아님 서술형으로 길게 쫙. 가족관계 가족과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님. 여기서 박수가 나올 타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기서 박수가 나오네.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무지하게 예쁨. 이렇게 버티는 시대란 말이야. 이렇게 버티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 중년을 아저씨와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아저씨가. 자, 우리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지 맙시다.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라. 청년의 열정과 옴틀대는 도전으로 살고 있다. 백팩의 운동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청춘이라 불러다오. 처진 어깨는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일 게다. 억울함에 분노하기도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기도 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기꺼이 점퍼를 벗어주는 열사이기도 하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함을 소중히 여기고 막걸리 한 잔에 젓가락 장난으로 세상을 노래할 줄도 알고 먼저 간 친구를 위해 목 놓아 울지만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든 가슴을 부여잡고 뛰고 또 뛴다.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라. 현재를 사는 젊은 청춘이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요게 제가 3번째 쓴 책에 행복하시집이라는 시집 속에 들어오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쓴 시입니다. 이걸 새벽녘에 생각이 나서 시를 딱 썼어요. 딱 쓰고 나니까 나한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속질하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 현재를 사는 젊은 청춘이라 불러. 탁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썩 지나가면서 젊은 청춘 참 좋아하십니다요. 젊은 청춘이 내가 샤워만 하고 나오면 아픈 척하냐? 우리 중년의 40대는 와이프가 샤워하고 나오면 자는 척을 합니다. 50대는 아픈 척을 하지요. 60대는 죽은 척을 합니다. 척척척 이렇게 알아서 자라는 정말 멋진 중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고 결혼하는 자는 모양을 보면 아 이게 신혼이다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혼들은 여러분들 결혼 요새 아이들은요 결혼하면 침대를 그렇게 큰 걸 산다. 킹 완전히 거기서 무슨 족구를 하나 봐. 그렇게 큰 거를 사. 그렇게 큰 거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포개 잔다. 어린 얘가 알아들으면 얘가 까진 거예요. 얘가 까진 거. 얘가 지금 있는데 어차피 못 알아들어. 피부과에 내 후배가 있었는데 전화 왔더라고. 아우 선배 나 여름에 진짜 젊은 애들 때 미치겠어. 전부 땀띠로 왔는데 전부 신혼이야. 걔들은 그렇게 해. 그러면 결혼하고 한 5년 정도가 되면 서로 탐구 생활을 시작합니다.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면서 저게 내가 결혼할 때 저 새끼 저게 맞나 이렇게 저 여자가 그렇게 다소곳하고 나한테 정말 이게 애교 있고 그런 여자가 맞나 이렇게 탐구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0대잖아요. 그러면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하느님이 계신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묻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가 여자는 40세, 남자는 43세가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느님한테 수없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느님한테.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이혼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하느님도 위에 계시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개를 모았대. 개를 모아가지고 서로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하느님이 지금 18년째 무건수행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야. 그럼 50대는 어떻게 되느냐? 50대는 드디어 등을 돌리고 잡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남자들이 사명감이 있다. 등을 돌리고 자도 왜? 문 쪽을 향해서 딱 잡니다. 왜? 혹시나 밤늦게 강도가 들어오면 이걸 딱 지키려는 강력한 남성의 본질. 나는 이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불나면 빨리 도망가려고. 이 남자들의 위치 선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도망가려고. 그럼 60대는 어떻게 되느냐? 60대는 아늑하고 큰 방은 드디어 여성분들이 홈그라운드로 사용을 하시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소파에 3개월 동안 격려를 합니다. 바로 옮기진 않습니다. 3개월 동안 격려를 하고 난 다음 드디어 문간방으로 옮깁니다. 왜 문간방으로 옮기느냐? 아내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문간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있는 레지던트 후배가 있어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시간 되시면 잠깐 와줄 수 있냐고. 자기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 조금 나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둘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 문이 열리는데 뭐가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눈탱이가 방탱이가 들어온 거야.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눈탱이가 완전 시커멓게 방탱이가 들어온 거야.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면 삼척에 사는 형님이야. 60대 형님. 그래 아 형님 왜 다치셨어요? 공에 맞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눈이 그렇게 어머니니까 마누라한테 맞았어. 아니 경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왜 이러니까 밤 9시가 됐는데 마누라가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동창회 간대.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니까 그 말 안 하고 주먹이 쑥 들어오더라고. 원투는 굉장히 빨라. 내가 어지간하면 피하는데 얼었더라고. 눈태가 방태가 됐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커피를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앉아있는데 뭐가 앰뷸런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우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 누구 다치셨잖아요. 근데 궁금하기도 하잖아. 누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쌍코피 이래가지고 막 지혈이 안 돼서 막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면 20층에 사시는 90세 큰형님.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형님 괜찮으세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마누라가 아무 이유 없이 아침에 눈 떴다고 들어와 이렇게. 갑자기 눈을 계속 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이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단계가 되면 사랑이 바닥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닥토닥 싸우는 것마저도 어찌 보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철학 교수 선배 경수는 심리학 박사. 그 집은 그렇게 싸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 나는 싸워도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어. 매일매일 싸워. 그 형님이 선배가 이래요. 인생은 미완성이야. 이러면 형수가 너는 완성시키고 싶지가 않아. 너는 메트로 정은굴이야. 메트로 아시죠? 지하철. 같은 코스만 뺑뺑 돌아. 너는 하나 더 있어. 터널 정은굴이야. 그래. 내가 되게 개척정신이 강하지. 내가 완전히 개척정신이 강하지. 아니. 앞이 깜깜해 안 보여. 이렇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드디어 평화가 유지가 됐어. 난 깜짝 놀랐어요. 집이 조용하게 평화가 완전히 유지가 됐어.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 어떻게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까? 합의를 보신 거예요? 이러니까 찾았어. 우리는 드디어. 뭐냐? 다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실 꽃병 밑에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적기로 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적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 선배가 나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러면 그걸 딱 보고 그 형수가 너는 양식을 먹지 말고 양식부터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답장을 보는 거야. 이러니까 평화가 유지가 됐잖아. 완전히. 근데
백화점 사건 아시죠? 이번에 얼마 전에 또 터졌잖아요, 우리 집에. 아울렛 매장 사건 또 터졌어요. 나는 가격을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야. 와이프가 얼마 전에 그거 샀잖아요. 코트 겨울 상품 사가지고 색깔이 좀 어두컴컴한데 그걸 골라와가지고 어머 나 이거 85% 세일했다. 잘 골랐지. 근데 나도 모르게 뭐 그런 색깔을 골랐어. 이러니까 고르는 재주가 없으니까 너 같은 걸 골랐지.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금강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침묵은 금이다. 금강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 중에 힘든 시간대가 언제냐면 조찬 강의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조찬 강의가 CEO들이 조찬 강의는 보통 8시에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아침의 인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을 한 8시 반, 9시까지 자면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늦게 자는 건 괜찮아요. 뭐 2시, 3시까지 늦게 자는 건 괜찮은데 아침에는 좀 자는 게 제가 매뉴얼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제 몸에.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자는데 조찬 강의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둘이 다툼을 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와이프가 깨워줬거든요, 저를.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책을 좀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대전 유성에서 강의가 있는데 집에서 5시 일어나서 6시 기차는 타야지 강의장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다가 저도 고방부를 써서 내일 조찬 강의 있어요. 5시에 깨워주세요. 여보세요. 이러면 딱 써놨어요. 옆에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뭐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니까 여보가 아니잖아. 여보세요. 이래가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걸 쓱 보더라고요. 그래서 봤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 있죠? 갑자기 쎄하다는 느낌. 눈을 딱 떴는데 시계 바늘이 6시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당신 뭐 하는 거야 대체? 아니 이런 걸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내가 분명히 깨우라고 하지 않았어? 소리를 확 질러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어머 미안해요. 사과형. 2번째 내가 왜? 대드는 형. 이 2가지 반응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테레사 수녀님을 생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와이프의 얼굴이 그렇게 온화한 적을 처음 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이 없어요. 깨웠어요. 2번이나 깨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깨웠어? 언제 깨웠냐고. 이러니까 가보세요. 가보니까 쪽지에서 여보 일어나세요. 5시에요. 이러다 늦겠어요. 5시 30분이에요. 고르는 재주가 없는 여자로부터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택시 콜을 해가지고 대전까지 25만 원을 날려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제가 이제 행복을 이해하고 힐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좀 찝찝한 게 있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냥 강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마음 스스로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솔직히 아침부터 소리 지르는 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냈어요. 미안해 아침부터 소리 질러서 여행 잘 갔다 오고. 그날 이제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한 2년 동안 개를 모아가지고 세부에 막 휴양지에 한 3박 4일 동안 3박 5일이죠. 갔다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후 비행기로 간다고 돼 있는 날인데 그래서 또 여행 가는 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래 잘 갔다 와 그래 이렇게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딱 보내니까 카톡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 안 되겠어요. 우리 헤어져요. 아침에 소리 한 번 질렀다고 이게 이혼 사유입니까? 소리 한 번 질렀다고? 대답 없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바로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처분하고 바로 미국으로 세부로 가서 안 돌아오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 마음 풀어. 내가 좀 심한 것 같아. 여행 잘 갔다 오고 재밌는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와.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고. 이래서 문자를 딱 보내가 까딱이 까딱 왔어요. 미안해요. 다른 남자한테 보낼 걸 잘못 보냈어요. 저는 사란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남자한테 보냈어야 돼.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웃겨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죠. 집에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걱정 반, 해유 반, 협박 반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냉장고에다 딱 써놨어요. 5글자로. 해유, 협박, 걱정. 까불지 마라. 가스 잘 잠그고, 불 조심하고,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생각하면서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라. 이렇게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다 답장을 바로 썼잖아요. 웃기지 마라, 이씨.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지퍼는 내 맘대로다. 마누라는 오든지 말든지, 랄랄라. 이러니까 우리 큰 놈이 쑥 지나가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고, 참 지랄들 하십니다요. 여러분, 이지랄 시리즈 아세요? 경상도에 이지랄 시리즈라고 있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경주하는데 토끼 안 자고 이지랄. 동화책이 바뀌어야 돼요. 동화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떡 파는 할머니가 가다가 호랑이 딱 만났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만 떡에는 관심 없고 할머니한테 관심 있고 이지랄. 신부 입장 이러는데 신부는 안 들어오고 옛날 여친이 내 닮은 애 잡고 손잡고 막 들어오고 이지랄. 계절에 보면 왔는데 마음에 보면 안 오고 이지랄. 여러분, 이지랄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다를리 알지 즐거울 날. 서로가 다름을 알고 인정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게 바로 이지랄입니다. 여러분, 아줌마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그리고 아내로, 부모로, 며느리로, 직장인으로, CEO로 엄청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년의 아줌마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라.